운전재가 없는 차량이 아무렇지 않게 도시를 돌아다니는 시대가 열린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동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로보택시는 단순히 편리함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도시 설계, 산업 구조, 기업 전략, 노동시장까지 여러 구조를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이 나타났을 때 따라오는 논쟁과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로봇택시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의 일상 속 행동과 감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로봇택시가 등장하면 우리가 이동이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변합니다. 지금은 차를 소유하고, 유지하고, 주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죠. 하지만 로봇택시가 등장하면 이동은 관리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필요하면 부르는 서비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어디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차가 어디 있지? 주차는 어디 하지? 같은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에 바로 호출할 수 있으니까요. 출퇴근 흐름도 변화합니다. 운전 피로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시간대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정확한 도착 시간 예측이 쉬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패턴을 재설계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편해지는 변화가 아니라 도시의 시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로보택시는 비용 구조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의 택시 요금 중 큰 부분은 인건비고 이 부분이 빠지면 장기적으로 이동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비용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차량 공급이 늘어나고 운영 시스템이 안정되면 가격 경쟁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건 유지비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험료, 주차비, 기름값, 정비 비용 같은 요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개인 차량의 경제성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구독하거나 호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봇택시는 기계가 규칙대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의 신호 체계와 도로 설계가 자연스럽게 자동화 기준으로 재정비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가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도로 표식은 더 선명해야 하고 신호 체계도 로봇택시가 읽기 쉽게 설계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주차 공간 수요가 급감합니다. 차량이 승객을 내려주고 바로 다음 호출로 이동하니까 도심 한복판에 큰 주차 공간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 공간이 상업시설, 공원, 생활공간 등으로 변하면서 도시는 서서히 다른 모습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누적되는 순간부터는 도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기술이 등장하면 논쟁도 함께 등장합니다. 로봇택시는 특히 책임 문제가 핵심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제조사인지 알고리즘인지 운영사인지 법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이 투명해야 하고 데이터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도 중요한 논쟁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문제라 초기에는 매우 크게 다뤄집니다. 운전 기반 직업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택시기사,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운전에 의존하는 직업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기술 관련 직업이 늘어나는 흐름이 함께 나타납니다. 관제, 차량 유지 관리, 운영 시스템 관리,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죠. 문제는 전환 속도입니다. 도시는 직업 전환을 돕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고민해야 하고 이 과정이 부드럽게 진행되느냐가 큰 변수입니다. 지금의 자동차 산업은 개인 소비자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브랜드, 편의 기능 등이 중요하죠. 하지만 로봇택시는 운영 중심입니다. 이동 효율, 내구성, 센서 품질, 정비 편의성, 네트워크 연결성 등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로 차량을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로봇택시는 높은 주행량을 소화해야 해서 차량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더 잦은 교체가 필요해집니다. 제조사는 기존의 대량 소비자 대상 모델에서 운영사와 장기 계약을 맺는 B2B 중심 모델로 이동합니다. 운전자가 사라지면 보험은 완전히 다른 산업이 됩니다.
지금은 개인의 사고 이력, 운전 습관 등이 핵심이지만 로보택시는 알고리즘의 안정성과 차량의 결함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인지,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데이터 분석이 필수입니다. 기업보험, 제조사 책임보험이 확대되고 개인보험 비중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로보택시는 대부분 전기 기반이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일반 전기차보다 훨씬 많은 회전율이 필요하고 운영 효율을 위해 충전소 위치, 충전 속도, 에너지 관리 등이 새로운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또한 로보택시는 일정한 경로를 반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도시 전력망 재편의 출발점이 됩니다. 로보택시는 움직일 때마다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도로 품질, 교통 흐름, 사고 위험 지점, 이동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입니다. 이 데이터는 도시 설계, 상권 분석, 정책 설계, 기업 전략, 서비스 모델링 등 모든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2단계에서는 데이터 기반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운정 중심 업무는 감소하지만 기술 운영 중심 업무는 증가합니다. 관제센터 인력 운영 알고리즘 감독, 차량 동비, 데이터 관리 등 새로운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도시마다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이고 기술 이해도를 높이는 인력 투자가 중요해집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확실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센서 지도 데이터, 운행 컴퓨팅 기술 등 로보택시의 핵심 부품 분야는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서가 좋아질수록 안전성이 올라가고 운영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 분야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로보택시 운영은 차량보다 운영 시스템이 더 중요한 구조입니다. AI 관제, 실시간 차량 배치, 충전 전략, 유지 관리 시스템 등 도시와 기술 기업이 함께 구성해야 하는 생태계입니다. 이 분야는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로보택시 내부는 새로운 서비스 공간이 됩니다. 광고, 쇼핑, 엔터테인먼트, 생산성 서비스 등 이동 시간이 소비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도시 데이터가 쌓이면서 상권 분석, 위치 기반 서비스, 교통 최적화 산업도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로보택시가 상용화된다면 사람들은 정말로 차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그리고 이동 비용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면 도시는 더 편리해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혼란이 생길까요? 오늘은 로보택시 상용화 시나리오를 일상 변화부터 산업 재편, 투자 흐름까지 단계별로 확장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동이 바뀌면 도시, 산업, 노동, 정책, 기업 전략, 데이터 흐름까지 모든 구조가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로보택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 운영의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의 흐름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